그럼 먼저 40년 동안 당뇨병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모범 당뇨인 오정은 씨를 만났습니다. 40년 전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당뇨병을 앓았다는데요. 뉴스를 보고 검사를 받게 됐다고요. 이게 당뇨 약국에 가시면은 당뇨 체크기를 낱개로 한 개씩도 판다고 3개를 사가지고 가서 소변을 봐가지고 그걸 찍으니까 진짜 색깔이 아주 진보라색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모범 당뇨인 상까지 받았다고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모범상을 탔어요. 그래서 지금대로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해서 이제 체중 빼고 음식 조절 이제 잘하고. 자신만의 혈당관리법을 보여주겠다며 안내한 곳에는 순수담금 발효액부터 천연조미료까지 가득한데요. 까마죽에 이거는 여주에 당에 좋다고 그래서 이걸 심었어요. 여주를 생강에 산수유 흰민들레 보리수에. 당뇨병 최대의 적은 지방,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류를 주로 먹는데요. 이가 안 좋지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 생선을 갈아 먹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백미 대신 현미를 먹는답니다. 영양 가득한 밥을 푸는 오정은 씨. 그런데 딱 2숟가락만 밥그릇에 담는데요. 옛날에는 고기밥 보면은 이제 굶주리던 때니까 이제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절 안 먹어요. 겨울로 달다시피 조금씩 일정하게 먹어요. 소식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천연의 맛으로 식사하는 것이 오정은 씨의 당뇨 관리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병도 고쳐가며 이렇게 사는 게 내 정신력이 좀 강하구나 그래고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축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꿍얼거렸어요. 너 대단하다 이래가며 오정은 대단하다 너 그래가면서. 와, 아니 우리나라에 당뇨병이 알려지기도 전부터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그 합병증이 하나도 없다.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교수님들이 계신 당뇨학회에서 모범 당뇨인 상을 받으셨을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교수님. 예, 뭐 당뇨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분께 어떻게 저희가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뇨병학회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이러한 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고 잘만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홍보 측면과 그리고 격려 측면에서 이러한 모범 당뇨인상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인 이제 그 화요일에는 세계 당뇨병의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돼서 올해 또 수상자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0년 무사고만큼이나 대단한 40년 당뇨병 무합병증이신 사례자분께서 당뇨인의 혈당 관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정말이 2개 붙었습니다. 그러게요. 80kg에서 60kg으로 당뇨 치료의 핵심 체중 조절부터 했어요. 체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오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분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서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입니다. 몸 안에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특히 간이나 근육이나 또 지방 조직에 체지방이 쌓이면 전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작용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지방이 안 쌓이도록 하는 게 바로 체중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도 원활하게 해서 근육도 꽤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같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좀 살이 찌신 분이 당뇨병이 있을 경우는 방금 예와 같이 그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사요법으로 몸 안에 체지방을 줄여주면은 몸속 염증 물질도 줄여주고 근 감소증이 예방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살 빼는 거잖아요. 망고 불변의 법칙. 그게 뭐냐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럼 당뇨병 환자는요, 적게 먹는 게 중요할까요? 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권혁상 교수님.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둘 다 중요하죠.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실천하거나
본인이 적용하기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식사 조절이 조금 쉽고 이전에도 해보셨다 하면 식사 조절을 먼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운동 내가 좀 예전 좀 해봤다 하면 운동하시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도 그렇고요. 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 식사 조절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운동을 해서 1시간, 2시간을 해서 소비되는 열량이나 이 음식으로 줄여서 드시는 열량이 훨씬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식이 조절을 좀 하시고 그때는 오히려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배고픈 거를 느껴서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제한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에는 어떤 식단이 좋을지 저희가 퀴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풀어보시죠. 네. 요즘 유행하는 건강 식단 중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단은 뭘까요? 하면서 유행하는 식단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채소 중심의 비건 식단이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이것도 많이 하시고요. 3번 저탄수 식단, 4번 고지방 케톤 식단이 있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이랑 3번이에요. 1번에 채소를 먹어서 일단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3번에 저탄수로 오르는 당을 확 끌어내리니까 1번과 3번 정답입니다. 자, 과연 정답 아닌가요? 오 교수님? 예, 아쉽게도 보내드릴 만한 식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식단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이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공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가끔 오래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에 맞는 식단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알고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당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다 다르고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 전문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임상 영양사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너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통계를 내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당뇨병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들 중에 95%가 임상 영양사한테 영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95%가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았으니 항상 뭐 인터넷 뒤져서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사서 드시고 아까 장깨파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본인의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꼭 임상 영양사 선생님 만나서 교육을 좀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또 일반적인 원칙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를 할 때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고 또 음식에 기름이 많은 걸 좀 피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음식을 드실 때 그 채소나 탄수화물도 좀 섬유소가 많고 혈당 흡수가 좀 늦게 되는 형태의 음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왜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의 모범 답안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참 잘하고 있어요. 고지방식 줄이고 삼삼하게 간하고 먹기 좋게 자르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 교수님, 사례자의 식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직접 뵙고 있는 환자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잘 파악하기 어렵지만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파악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40년 전이면은 당뇨병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인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증상을 당뇨병이 아닌가라고 했던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게 놀랍고요. 물론 운동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절제가 되는 부분도 잘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식단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해주시는 게 보였는데 특히 탄수화물을 우리 국민들은 좀 많이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양질의 탄수화물을 이제 적정량으로 드시는 게 좀 눈에 띄었고 두 번째로는 동물성 지방을 가능한 배제를 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생선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채소나 야채들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인공 감미료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식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앞에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식단을 차려봤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일단
국이 없어요. 어머, 네, 없네요. 국이 없고 뭔가 순서도 좀 저희한테는 낯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핵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먹는 순서를 바꿔라. 김 교수님, 순서를 바꾸라고요? 예, 화면에 보시면 오늘 준비된 식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구르트, 그리고 이제 채소, 그리고 이제 계란찜, 그리고 이제 잡곡밥, 그리고 나물과 김치, 그리고 이제 생선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잘 구성이 된 식단으로 보입니다. 탄수화물 적정량이 있고요, 단백질도 충분히 있으면서 지방이 적은 그런 생선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적당량의 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똑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비슷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식단이라 하더라도 혈당을 높이는 순서를 저희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드셔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소화가 되고 혈당을 이제 가장 빨리 높이는 음식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채소나 그리고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게 되면은 혈당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속도가 완만해지게 되는데, 특히 채소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고 장에 들어가면 팽창을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가급적 채소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풍부한 야채를 먼저 드시는 게 낫겠고, 그 이후에 뭐 단백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혈당을 오르는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그 뒤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밥그릇을 바꿔라. 여기 앞에 저희가 밥 공기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흰 쌀밥이 아니고요. 네. 보리밥이 있고 오. 제가 먹는 양이 한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 우리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양질의 탄수화물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순간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라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음식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밥의 종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흰 쌀밥을 먹는 사람을 현미로 한번 바꿔봤더니 당뇨병이 생기는 발생률이 16%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보리와 같은 통곡식으로 바꾸면 36%나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식단과 같이 보리나 이런 통곡식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당뇨 조절이 원활하게 되고 예방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곡식 안에 여러 가지 섬유소들도 많죠. 이런 것들이 장내 좋은 세균들이 많이 발생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줄여져가지고 오히려 당뇨 조절에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흰 쌀밥보다는 잡곡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리 방법을 바꿔라. 김 교수님, 어떻게 바꿀까요? 예, 일단 우리가 식단을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조리법이 이제 그 칼로리 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혈당을 높이는 그런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중간 크기 정도의 고구마는 밥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되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3분의 2 대신에 보통 고구마 하나 정도를 권고를 하고 서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해드리는데요. 고구마도 이제 조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신 것처럼 생으로 드시느냐, 쪄서 드시느냐, 아니면은 구워서 드시냐에 따라서 이런 혈당 지수도 달라지고 또 칼로리도 약간 변경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조리를 할 때에도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조리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칼로리나 영양 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조리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게 낫겠고, 그리고 이제 크게 썰어가지고 열에 가열이 되는 면적을 줄이면서, 그리고 가열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조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바꾸시면요. 당뇨병 낮출 수 있습니다. 보시죠.
간식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권 교수님? 네, 이 과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식후에 이제 디저트로 과일들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예전에는 야채, 채소처럼 과일은 뭐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당도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절대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아니고 오히려 기피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일별로 당 지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사과, 키위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또 품종별로 이 당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지수는 참조를 하시되 결국 이제 만약에 과일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된다면 과일 드시기 전과 후에 본인 혈당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적정량을 이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추천 식단에 보면 과일이 있는데요. 자, 어떤 과일이 있냐 하면 일단은 사과 3분의 1쪽 있고요. 바나나 반 개, 오렌지 반 개, 키위는 중간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먹으면 든든하진 않더라도 요기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먹으면 교수님? 다 드시면 안 돼요.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한 번 먹는 양입니다. 근데 과일 자체도 권 교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당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방금 전에 혈당을 빨리 높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주스나 즙으로 이렇게 짜서 맞아요. 이거에 좋은 성분을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당이 주스나 즙을 짜게 되면은 섬유소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빨리 드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당이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거 자체가 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보통은 사과는 중간 크기 한 3분의 1개 정도, 참외나 오렌지는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드셨는데도 계속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상영양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각각 1회 분량이라고 하니 엄청난 절제가 필요하겠군요. 그러게요. 자,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식후에 많이 마시는 이것 무엇일까요? 커피. 그렇죠. 바로 네. 커피입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커피도 잘 챙겨 드셔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1번 믹스커피, 2번 아메리카노, 3번 에스프레소, 마지막 4번은 드립 커피입니다. 아, 제가 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커피 자체의 에스프레소. 이게 정답 아닐까요, 교수님? 땡 틀렸습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이 커피도 보면요, 이 커피 원두에 보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있죠. 그 기름 자체가 이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인데요. 보통은 뭐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나 뭐 물을 타서 먹는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빵을 안 넣는다 그러면 당뇨에선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 카페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그 커피를 먹었을 때는 문제는 이제 본래 당뇨병 환자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도 많은데 이 콜레스테롤의 대사 반응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약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걸 한 4-5잔 이상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요. 이렇게 커피를 드립커피 형태로 내서 드시면은 아무래도 카페스테롤 이렇게 농도가 이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커피 드실 때 중요하신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어르신들 이 커피의 혈당을 높이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믹스 커피나 이런 데 들어있는 설탕이나 프리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걸 좀 그냥 맨 커피 먹기는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저지방 이유나 이런 것들 조금 우유 같은 거 섞어서 드시면은 아무래도 또 전에 그 믹스 커피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